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일단 칭찬부터 좀 해주시죠. 왜? 저 6경기 중에 5경기 마쳤습니다. 24라운드 중에? 네. 뭐 어려운 경기들 많았는데. 그러면 잠깐만. 쓰나미가 좀 몇 개 있었잖아요. 포항, 울산, 가볍게 3전 4개. 3전 4개 얘기했잖아요. 성남, 서울도? 다 맞췄어. 그럼 뭐 못 맞췄어요? 부산 수원만 못 맞췄어요. 근데 제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 한 경기만 맞춘 것 같아요. 무슨 뭐. 어쨌든 요새 네. 안 맞았는데 잘 맞았고요. 지금 필이 좋네. 네. 어쨌든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두 팀이 생존 확정 지었고요. 네. 반면 우승 경쟁은 더욱 오리무중이 됐습니다. 네. 25라운드 한 경기씩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에 펼쳐진 강원 인천전입니다. 인천이 중요한 순간에 연패에 빠졌습니다. 강원이 3대1로 승리하면서 잔류를 확정 지었습니다. 네. 강원은 대표 효과를 톡톡히 봤어요. 이영재, 김영빈, 이현식, 김지현, 이광현 다 선발로 나서서 다 잘했어요. 이영재 김수건 첫 골 관여했죠. 김지현 두 번째 골 넣었죠. 왼발로 어떻게 딱 넣었지? 네. 이현식 쐐기골 넣었죠. 제가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표팀에 갔다면 일단 심리적 효과, 자신감 당연히 있고요. 높은 데서 훈련하다 보니 리그 템포가 느리게 보인다. 거기서 얻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5명이 모두 그 효과를 좀 누린 것 같습니다. 표정이 특히 여유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 보이면서 클래스를 과시했고요. 네. 강원 스플릿 2 3연승 성공했습니다. 일찌감치 잔류 확정했고 상황은 정규리그와 사실 비슷했어요. 뭐 어쨌든 주축도 좀 피곤한 모습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현식 경기 후 그랬더라고요. 마음 편히 하다 보니 경기력이 좀 안정적으로 간 것 같다. 김병수 감독도 내년을 위해서 이기는 모습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전 지금 경기력이라면은 뭐 남은 경기 전승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안정적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강원은. 인천은 큰일 났습니다. 네. 네. 사실 초반 좋았잖아요. 네. 강한 압박과 빠른 축구로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었는데 사실 세트피스에서 아길라르 킥이 워낙 좀 날카로워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선제골 내주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날 부상자라는 불안 요소를 안고 싸웠는데 제가 프리뷰에서 오반석, 김준현 모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했는데 어쨌든 다 선발로 나왔고 김호남도 후반에 교체로 나섰거든요. 대체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느껴지는데 확실히 베스트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좋았던 느낌, 좋았던 경기의 그 밀도가 좀 없어졌던 느낌? 초반에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했고요. 이게 인천이 잔류항을 할 때 어떠냐면은 엄청난 집중, 죽기 살기의 의지인데 수원 전남전보다 약간 좀 뭔가 나사가 풀린 느낌이 좀 분명히 있었어요. 그 조성환 감독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날 경기 김호남 선수 퇴장은 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컸습니다, 이게. 네. 베테랑이 그런 순간에 그것도 교체로 나와서 그런 플레이를 했다? 너무 아쉽습니다. 시즌이 김호남 선수 이걸로 끝나버렸어요. 가뜩이나 선수가 없는 인천 입장에서는 더욱 답답한 행동이고 네. 사실 지금 인천의 지금 공격적인 와이드맨이 김호남, 뭐 구스타보 선수 정도인데 구스타보 선수도 사실 중미에 가까운 선수라고 하고 실제로 좀 경기 뛰기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김호남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되는데 교체 카드를 하나 날려버리게 됐습니다. 무고사는 지금 골은 넣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순간 결정력이나 움직임이 좀 떨어진 모습인데 아무튼 인천이 잔류할 때 보면 지금 제일 잘할 때인데 지금 흔들리고 있다. 남은 시즌 어떻게 될지 저는 가늠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조성환 감독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상주와 대구의 경기죠. 상주가 10년 동행을 유종의 미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상주가 애초에 약속한 10년간의 운영 기간이 올해로 끝나면서 대구전을 통해서 홈 고별전을 치렀잖아요. 저는 이제 상무팀인 상주가 어차피 규정상 강등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홈 고별전이고 뭐고 동기부여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홈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잘 되는 모습이었고. 제가 딱 이 부분 맞힌 거죠. 네. 이 경기도 맞췄다고? 그런데 팬들 앞에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지 경기력 자체가 최근 몇 경기 중에서 가장 좋았다. 맞아요. 네. 그 심지어 김태환 감독이 로테이션에 좀 재미를 들렸는데 이 경기도 전 경기 대비 5명을 바꿨습니다. 선발을. 네, 사실 일반적인 팀이라면 이 정도면 좀 경기력이 유지가 안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안태현이든 문창진이든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초반부터 오히려 대구를 조금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 경기를 좀 뜯어보면 대구 김대원이 골대 맞는 그런 슛을 때리면서 대구도 좀 할만하네 싶었지만 상주가 전반 35분도 지나지 않아서 안태현의 골과 자책골로 좀 빠르게 달아났습니다. 네. 둘 다 이제 왼쪽과 오른쪽 측면 크로스를 이용한 공격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구의 좀 장신 2명 수비수들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맞아요. 빠른 공격에 취약하다는 양점을 이번에 좀 드러났다. 그 이후에 대구 이병근 대행은 치바사가 약간의 부상이 있어서 맞아요. 어쨌든 간 두 골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일찌감치 공격수 대안 투입하면서
하면서 이제 후반에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이제 상주보다는 3개 더 많은 15개 슈팅 기록했어요, 결과적으로. 하지만 유효슛은 상주보다 2개 부족한 3개. 사실상 세징야, 그 김대원의 골대 맞추는 슛과 그리고 세징야의 득점으로 이어진 프리킥, 환상적이었죠. 이 2개 빼고는 사실 좀 위협적인 장면이 없었다. 오히려 동기부여가 안 되는 쪽은 대구였을 수도 있다. 뭐 세징야 빼고는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뛰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고 이 경기 이겨서 뭐해라는 느낌까지 줄 정도로 마지막에 그렇게 좀 맥없이 무너졌다는 점에서는 뭐 대구 시즌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주가 마지막에 서로 토닥이면서 홈 고별전을 좀 아름답게 마무리한 장면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우승 경쟁이다, 잔류 경쟁이다 좀 치열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떨어져서 얘네들이 좀 다른 리그에 있는 애들 같아요.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세상. 되게 아름답고 좀 훈훈하게 끝났던 경기였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그 축구 잡지죠. 폭포트 제목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강등이 남일이가. 아, 예술이었어요. 네.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감독 대행의 대행 그리고 수석 코치 그러니까 네. 양팀 벤치에 감독이 없었어요. 성남 서울전 결과는 서울의 1대0 승리로 마무리됐고요. 2018년 부산과의 강등 플레이오프에서도 이 선수가 잔류를 확정시키는 골을 넣었죠. 네. 조영욱이 이날도 후반 35분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다시 한번 팀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 경기 종료 딱 불고 벤치에서 박형순 감독 대행이 맞아. 껴안은 다음에.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이날 경기는 서울의 그동안 모습이 딱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요. 네. 박대행의 말대로 이제 결과가 중요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이제 지키고 마무리하는데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는 입장에서 좀 지루한 경기였어요. 어쨌든 후반 이제 조영욱, 한승규 등 공격적인 카드로 승부수를 띄웠고요. 조영욱의 결승골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잘 찼습니다. 네. 네. 막판 이제 기성용을 투입하면서 볼 수요를 늘렸고요. 굳히게 나섰고 서울은 천신만고 끝에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네. 서울 입장에서 이제 감독을 찾는데 여유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제 국내 감독 이야기가 나온 게 잔류를 못했을 경우인데 어쨌든 이제 잔류를 확정지었으니까 외국인 감독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성남의 경기 후 이제 걸개가 성남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 뭐 포기하는 순간 곧 강등이다. 네. 161120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 이런 게 걸려있던 걸개가 갑자기 경기 종료 후에 무섭게 바뀌었습니다. 남처럼 안일하게 하면 이제 한영. 강등이 코앞인데 아직도 남일이냐? 이런 거. 무능한 프런트 아웃, 뭐 감독 아웃 이렇게 바뀌었어요. 미리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요새 보면은 경기장마다 이제 걸개로 이제 메시지를 다 이제 응원을 못하니까 표현을 네. 해놓는데 굉장히 센 걸개들이 많았다고 해요. 현재 10일이지만 성남의 경기력 심각할 정도거든요. 이게 그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개를 거는 게 무리도 아닌 상황인데 사실 이날 이겼다라면 인천과의 경기, 왜냐면 인천이 전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뛰었으니까 이겼으면 좀 잔류의 어느 정도 8분 능선을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너무 무기력했어요. 최근 5연패. 뭐 저희 여러 차례 강조드리지만 역시 공격입니다. 이날도 5개의 슈팅이 그쳤어요. 나상호밖에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오로지 나상호 원맨쇼. 그나마 나상호 선수 또 기대에 맞게 또 분전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지원이 안 되는데 제 아무리 나상호라도 안 되거든요. 김남일 감독이 얘기한 대로 측면 지원 전혀 안 됐고요. 유인수 선수 이날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 보였었고 성남이 그나마 수비 블록, 그다음에 빌드업으로 버티는 팀이었는데 이제 이것도 안 됩니다. 사실상 장점을 잃어버린 팀이 돼버렸는데 다음 경기에 그나마 호재라고 하면 연재훈, 김동현 돌아옵니다. 하지만 김남일 감독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비는 더 좋아질 수 있지만 이 정도의 극악한 마무리라면 사실 양동현 선수 투방 막판에 결정적인 기회 헤딩. 지금 마무리가 전혀 안 돼요. 변화를 줄 선수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원과 부산전. 수원이 어쨌든 부산과 비기면서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네, 부산 이경 대행은 이제 국가대표 다녀온 뭐 이정엽, 이동준을 선발로 기용을 했고요. 뭐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낭만 라이트백 김문환도 좀 멀쩡히 출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대표 트리오가 총 출동을 했고 반면에 수원은 선수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3백 그리고 국가대표 차출이 없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풀 파워로 좀 경기에 나왔었다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헨리가 지금 모처럼 선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후방에 헨리, 그 최전방에 타가트가 나서는 그런 그림을 오랜만에 좀 보여줬다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예상대로였어요. 두 팀 모두 그 어떤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수원 어쨌든 수비 위주의 팀이고 저는 부산이 이제 이동준 앞세워서 공격할 거로 예상했었는데 그 말대로
수원 수비 뒷공간을 계속해서 노렸어요. 그래서 측면의 공간에서 크로스 기회가 나왔고 여기서 뭐 컷백이라던가 날카로운 크로스로 좀 골을 노렸지만 또 양영모의 선방도 있었고 그리고 공격수들의 집중력 부족으로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후반에도 이런 양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는데 전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경기 중에 가장 지루한 경기였다. 가자. 네, 왜냐하면 두 팀 모두 승점 1점만 따도 어쨌든 간 뭐 성과라고 생각을 수원 입장에서 특히나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 페이스에 조금 부산이 말린 감도 있어요. 그래서 후반 초반에도 이제 한석희와 김문환이 충돌하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달려들어서 약간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도 나왔는데 양 팀이 다 합쳐서 7장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득점보다는 7골보다는 어떻게든 지키겠다 이런 의지로 좀 보여졌고 약간 내용이 없는 경기 속에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번 라운드에서 K리그 1과 2에서 유일하게 0대0 그러네요. 네, 그리고 K리그 1에서는 한 달 만에 지금 0대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팬들이 찾았잖아요, 경기장을. 맞아요. 그래서 좀 시원한 골잔치를 보고 싶었을 텐데 어쨌거나 이제 뭐 그 팀 입장에서 보면 승점 1점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수원이 1점으로 잔류를 확정했고 부산도 인천과 4점 차로 벌리면서 잔류 가능성을 높였다. 이게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수원 담당 입장에서 올 시즌 참 진짜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이임생 감독 뭐부터 시작해서 주승진 대행이 왔고 이임생 감독 그만둔 다음에 인천 간다는 얘기가 들렸고 그리고 레전드인 박건아를 부랴부랴 데려왔고 뭐 지금 키워드가 머릿속에서 막 날아다녀요. 지금 P급 지도자부터 해서 3백, 뭐 4백, 뭐 염기훈 다 돌아다니는데 그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잔류했다는 거. 또 서울과 이제 같은 라운드에서 잔류했다는 것도 좀 아주 먼 훗날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두 팀의 올 시즌. 끊어질 수 없는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2부는 죽어도 못 간다는 두 팀이 이제 잔류를 했습니다. 그 수원 담당 기자로서 좀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좀 이준 대표가 왔잖아요. 맞아요.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뜬금포 같은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 경기 부산전 앞두고 갑자기 발표를 해서 근데 이제 전임 그래요? 대표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원 그룹 차원에서 어쨌든 내린 건데 이 대표가 지금 조선일보 출신이고 수원 삼성전자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맨 출신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그 내려왔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일찌감치 왔다는 원래 11월 정도에 그 인사를 하거든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근데 10월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쭉 살펴보고 뭐 칼을 휘둘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칼을 휘둘러라는 거는 이거 쓰라는 얘기. 아니죠. 뭐 인사 아마 개편을 해서 구단을 좀 바꾸겠다. 왜냐면 지금 제일기획 그 사람들로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자에서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전자에서 왔다는 건 이거 쓰라. 그래서 그거 물어봤어.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박건하 감독도 아마 대표님 바뀌셨으면 우리 지원이 늘어나나 이럴 수 있는데 또 몇몇 그 관계자한테 전화도 해보고 취재를 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 왜냐면 삼성에서는 이미 그 정해져 있잖아요. 스포츠엔 돈 안 쓰겠다 우리. 네, 점점 줄여가겠다. 자생해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비슷한 패턴의 그런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한숨과 함께 네. 전북이 광주를 안파했습니다. 네, 이 경기는 뭐 짧게 하죠. 일단 스쿼드를 본 순간 전북이 쉽게 가져가겠구나. 전북은 이제 뭐 센터백인 홍정호 정도가 조금 그 구자룡으로 바뀐 것 빼고는 주전급이 총 출동을 했고 그 광주 같은 경우에는 펠리페와 아슐마토프가 못 나오는데 그 못 나오는 김에 여러 선수를 좀 기회를 줬어요. 예, 뭐 김태훈 선수도 지금 거의 11개월 만에 출전을 하는 거고 뭐 전방에 김효기 선수도 나왔고 뭐 이한도, 최준혁, 정준현 이런 선수들이 나온 만큼 뭔가 너네 기회 한번 주겠다. 전북 마음껏 해봐라. 근데 이거는 사실 전북 입장에서는 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른 시간에 손준호의 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쿠니모토도 좀 오랜만에 멋진 왼발 슛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후반에도 이제 교체 투입한 뭐 김보경이라던가 한겨원이 득점을 했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교체 투입된 김정환이 한 골을 만회했는데 김정환도 사실 엄청난 유망주였잖아요. 맞아요. FC 서울에서 임민혁이랑 같이 와서 기대를 했었는데 잘 안 터졌어요. 오히려 지금 엄원상한테도 약간 밀리는 그런 양상이 됐는데 이 선수 득점한 다음에 어쨌든 간 지금 뭐 스코어가 3대1 상황이었거든요. 근데도 웃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전북 상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 웃음에서 저는 광주의 마음가짐이 느껴진 거죠. 우리 이제 뭐 사실 다 내려놓고 그렇지. 이제 리프레시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자. 이미 대학 입학을 합격한 다음에 수능 보는 거야. 스시 합격하고 약 올라. 술 먹으러 가자 계속. 약 올랐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 경기 이거 하이라이트니까 저희가 맨 끝에 뺐는데 동해안 더비입니다. 이번에도 역대급
역대급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역대급이었죠? 네. 저는 김기동이 김기동했고 네. 김도훈이 김도훈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4대0 완승. 사실 전 포항이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받긴 받았지만 네.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울산 생각합니다. 봤는데. 네. 선발 라인업을 보고 또다시 또 결과를 직감했어요, 제가. 제가 울산 이제 빅경기 지금 저희 프리뷰 리뷰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네. 하던 대로 해라. 응.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 네. 또 그랬어요. 자, 올 시즌 동해안더비 울산 라인업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네. 6월 6일 주니오, 원톱에 김인성, 신진호, 고명진, 이청용, 원두재, 네. 서령호, 불투이스, 정승현, 김태환, 골키퍼 조현우였습니다. 8월 15일 2대0으로 이겼죠. 네. 비욘전슨 원톱에 김인성, 신진호, 고명진, 이청용, 원두재, 2, 3선 똑같고. 네, 홍철, 불투이스, 정승현, 서령호, 조현우 나왔습니다. 네. 자, 가까스로 이기긴 했지만 어쨌든 승리했던 경기입니다. 9월 23일 FA컵. FA컵. 비욘전슨 원톱에 김인성, 신진호, 고명진, 이청용, 원두재, 오, 홍철, 불투이스, 정승현, 김태환, 골키퍼 조현우였습니다. 2, 3선 똑같네. 네. 지금 다 비슷하죠? 네. 자, 어제 경기 볼까요? 비욘존슨 원톱에 김인성, 이동경, 서령호 2선에 신진호, 윤빛가람 3선, 홍철, 불투이스, 정승현, 김태환, 골키퍼 조현우였습니다. 2, 3선이 다르구나. 자, 보시죠. 네. 지금 분명히 이전까지 승리했던 경기 핵심 누구냐? 김인성, 신진호, 고명진, 원두재였습니다. 이청용 지금 선수 이날 경기 네. 못 뛰는 거는 뭐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튀지만 네. 이 선수들이 나와서 잘해줬단 말이죠. 네. 비욘존슨 포항전에서는 잘했기 때문에 원톱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주니어 지금 지쳤고 허리진을 왜 저렇게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올 시즌 어쨌든 이동경 선수 잘 안 써먹었어요. 네. 물론 대표팀에서 잘한 기운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이동경 들어갔고요. 무엇보다 신진호, 윤빛가람을 3선에 세운 거 정말 의외였습니다. 저 늘 얘기하죠. 변칙이나 의외의 수는 언더독이 쓰는 거예요. 울산 같은 탑독은 제일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바이르민의 중요한 경기에서 변칙 쓰는 거 봤어요? 안 써요. 그렇죠. 저크지 이런 데 안 써요. 바르디올라가 왜 무너지냐? 중요한 경기 때 변칙 써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네. 그걸 안 쓴다. 그건 자신감의 표시예요. 네. 근데 울산은 중요한 경기만 변칙을 쓴다. 로테이션 좋아요. 근데 울산 같은 팀이 어쩔 수 없이 로테이션 해야죠. 근데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 플랜 A로 나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로테이션 쓰는 건데 김도훈 감독은 중요한 순간에 좀 변칙을 쓴다. 근데 한 번이나 통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김도훈 감독 이 경기를 고민하면서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변칙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승판이 결정났다는 거예요. 그 생각 아예 하면 안 돼요. 더욱이 울산이 지금 문제가 뭐냐? 큰 경기마다 흔들렸어요. 예? 그러면 초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변칙을 쓰면은 보세요. 평소랑 다르게 하니까 초반에 이게 자리 잡을 때까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대로가 아니니까 생각대로 안 되면 당연히 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초반이 중요한 경기에서 또 그런 방식을 썼다? 이거는 완전히 감독의 패착이에요. 그렇죠. 예. 전북전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이상한 그 라인업 들고 나와서 맞아요. 네, 패한 적도 있었죠. 저는 퇴장 2번이 승부를 가린 게 아니라고 봐요. 선발 라인업에서 끝났어요. 제가 지난 프리뷰 키워드 뭐라고 했습니까? 트라우마. 네. 결국 초반 분위기가 좌우할 거라고 봤는데 포항의 초반 모습에 울산이 질려버렸어요. 네, 웃더라고 포항 선수들은. 네. 아무것도 울산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른 시간에 일루첸코 골이 터지고 이후 안 먹은 게 다행일 정도였고 물론 전반 중후반 이후에 이제 김인성의 침투가 살아나면서 찬스가 생기긴 했지만 네. 그게 들어갔다 분위기가 조금은 바뀔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래도 포항이 이겼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포항이 준비를 잘했어요. 제가 이제 전반기 최고의 감독으로 김기동 감독 뽑았죠. 네. 감히 얘기합니다. 현존 K리그 최고의 감독은 김기동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김기동 감독은 승부차마다 내는 수가 기가 막혀요. 근데 이게 변칙이 결코 아니에요. 쓸 수 있는 카드 내에서 최상의 본인이 테스트한 것 중에서도 최상을 뽑거든요. 이번 경기 최고의 수는 뭐였냐? 이승모 시프트였어요. 이승모 많이 성장했더라고. 이승모를 공미에서 뛰면서 네. 이제 기동력, 중원 싸움, 높이에서 단숨에 우위를 가져가 버렸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승모를 이 자리에 쓰는 게 처음이 아니에요. 포항이 중반에 이제 풀백도 군대 가면서 이제 3백 쓸 때도 이승모를 이렇게 공격적인 빡투박으로 쓰는 재미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이 써도 통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 있는 상태에서 썼는데 이승모, 최영준, 오범석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울산 허리진을 전투적으로 많이 막아냈고요. 네. 패스로 타박 푸는 거 보셨죠? 끝났어요. 네. 김동훈 감독이 한 경기에서 진 거다. 이제 뭐 승부처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후유증이 정말 클 거고요. 저는 정말 승부처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건 자질 문제로 생각할 정도로 이게 단순한 경기가 아니잖아. 더비.
상대가 동률이 되는 경기에서 진 거기 때문에 단순한 1패 이상인데 어쨌든 울산 입장에서는 포항이라면 정말 치를 떨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경기를 통해서 승점이 동률이 됐고 다득점에서 앞서면서 선두는 유지했지만 다음 경기에서 전북한테 패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울산이 선두지만 쫓기는 입장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25라운드 심각하게 리뷰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관중들 들어오시니까 분위기도 사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두 라운드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